애니. 안녕하세요. 애니드 수다 시즌2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와. 지난주에 음식영화제 얘기하다 보니까 배가 고파서 이번 주까지 배가 고프네요. 너무 고프네요. 네. 너무 배가 고픈데. 너무 고파요. 네, 빠른 진행을 위해서 저는 최유진이고요. 예, 저는 송시영입니다. 앞에 두 분 영화제 집행위원장님과 프로그래머님 모시고 네, 오늘도 이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호정 집행위원장님부터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서울국제음식영화제 집행위원장 정우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서울국제 프라이드 영화제 프로그래머 김승환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와,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저희 되게 진지하게 영화제에 대해서 얘기했다고 생각해요. 그죠? 네네. 네. 그렇죠. 그렇죠. 저희 거의 뭐 심사 PT보다도 더 열심히 하지 않았나. 그럼요. 제가 소개부터 아주 서울시 PT 하는 마음으로 비교됐습니다. 정말 그 짧은 시간 안에 정말 다양한 정보를 딱 꽉꽉 채워가지고 또 하시더라고요. 이게 확실히 노하우가 남다르다. 5분 안에 PT를 한다는 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실 전 제가 안 했습니다. PT. PT 하신 분 다른 분이 계신 거죠? 네. 근데 이게 웃긴 게 어떻게 보면 이게 또 민감할 수 있으려나? 5분 안에 PT를 하는 게 사실은 이게 얼마나 효용성이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저는 거의 사실 심사위원들 앞에서 재롱을 부린다. 약간 이런 느낌. 왜냐면 저도 평가위원 이런 거 많이 다녀보는데 아무리 짧아도 한 10분은 주거든요. 그렇죠. 네, 10분, 15분은 주는데. 아니 우리가 무슨 뭐 100만 원, 200만 원 받는 그런 거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억 단위를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하다못해 저희뿐만이 아니라 이제 서울시 이제 영화제 지원 사업에 보면 좀 더 이제 큰 규모로 지원을 받는 영화제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7억 이상 이제 지원 받잖아요. 여성 영화제. 이런데도 똑같이 5분 동안 PT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실력이 엄청나신 거죠. 5분 안에 다 모든 거를 누가 엄청난 거죠? PT를 하시는 분들. PT를 하는 분이. 시뮬레이션 하지 않으세요? 스톱워치로? 하죠. 합니다. 하지만 뭐 너무 일찍 끝나거나 뭐 너무 조금 초과하거나 저는 남겨요. 시간. 제가 말이 또 빨라서. 1.5배속? 네. 제가 말이 빠르고 저 긴장하면 말이 더 빨라지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하는데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속으로. 오늘 굉장히 매끄럽네? 굉장히 빨리 하고 있는 거야. 능력가입니다. 약간 저는 솔직히 이렇게 뭐 PT를 할 때도 그렇고 여러 가지 뭔가 이렇게 뭐 사회를 보는 것 같은 뭔가 이렇게 할 때마다 뭘 느끼냐면 작두를 타고 있는 기분이 들어요. 내가 맞나? 약간. 그게 이제 또 이게 잘한다는 얘기. 그런 게 아니라 뭔가 그러니까 뭐 이렇게 저는 사실 되게 떠는까거든요. 저는 나서는 걸 너무 싫어하고 진짜 어쩌다 보니 그걸 하고 있는데 이제 맞아요. 저도 그래요. 네, 뭔가 이렇게 위원장님 그렇지 않아요. 약간 이렇게 하면서도 저도 이렇게 시간이 막 끝냈다는 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왜냐면 저는 솔직히 혼자 연습할 때는 시간을 못 맞추거든요. 근데 시간은 맞추더라고요. 딴 건 잘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그게 뭔가 이렇게 PT의 경지. 이게 뭔가 약간 심사위원들이나 그 타이머 재는 사람들의 느낌을 받는 것 같아요. 그럴 수 있겠네요. 그것도 되게 중요한 요소죠. 그 사람들 눈빛을 보면 뭐 약간 그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시간을 맞추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마다 내가 작두를 타고 있구나. 이렇게 PT의 신이 지금 대신 케이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어디서 잘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PT로? 아니요. 좀 돈 많이 주는 자리로 좀. 참. 영화제 말고요. 아니 갑자기 그런 어쩌다 아까 뭐 프라이드 영화제를 만들게 된 계기는 아까 잠깐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 음식 영화제도 말씀하셨는데 뭐 어떻게 보면 좀 어떻게 질문해야 되지? 영화제는 어쩌다가 시작하시게 됐는지 아니고 본인이. 영화제가 시작된 거 말고 이건 정우정 집행위원장님한테 들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영화제 일을 산증인이시야, 산증인. 어떻게 시작하는 이런 게 갑자기. 저는 왜 하신 거예요? 저는 정말 영화제 키드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영화제에 이제 일하게 된 거의 1세대. 몇 년? 부산 때부터 하셨잖아요. 96년? 아니요, 95년? 1990 이제 또 약간 한국 영화제 국제 영화제 역사를 이렇게 훑으면 1996년에 부산 국제 영화제가 처음으로 이제 시작이 되고 그 이후에 부천, 뭐 전주, 여성 이렇게 시작이 됐거든요. 맞아요. 근데 저는 이제 1997년도 부천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를 이제 시작으로
전 1회 때 그 느낌이 워낙 강렬해가지고 부천 같은 경우는 1회 때는 네. 사실은 참 말도 많고 뭐 아니, 그래도 사건도 많았는데 저는 예. 저는 굉장히 그러니까 그런 영화들을 처음 접했거든요. 네, 그 맞아요. 영화제에서. 예. 어떤 역할로 시작을? 저는 맨 처음에는 출판 팀장. 아. 저도 이제 공부를 미국에서 하고 뉴욕에서 들어와가지고 네네. 네. 스토커예요. 아니 그게 자꾸 아니라 틀려서 그렇지 아니, 스토커예요. 아니 워낙 유명하세요. 이분. 아니. 네. 이분 왜 뭐가 앞으로 저는 불러도 뒤로 불러도 이제 사실은 들어와서 좀 여러 개를 했었어요. 당시에 뭐 뭔가 이렇게 부푼 꿈을 안고 공부하고 들어왔는데 막상 이제 조금 뭐 이렇게 96년도에 제가 들어왔어요. 96년도에 이제 졸업하고 1년 일을 하고. 야, 그러면 예. 진짜 딱 그 따끈따끈할 때 예. 그런 분위기가 막 이렇게 들어왔는데 솟아오를 이제 때 친구가 친한 친구가 이제 부천영화제 일하고 있어가지고 음. 이렇게 하고 친구 따라 이제 영화제 간 거죠. 음. 그러고 나서 이제 97년도에 부천영화제 출판팀장 한 다음에 근데 이제 1회 부천영화제가 굉장히 그 김홍준 지금 한국영상자료 네. 원장님이 프로그래머 하셨는데 이제 그분이 워낙 기획력이 뛰어나신 분이니까 굉장히 영화제가 재밌었죠. 맞아요. 네. 특히 이제 그때 제일 뭐 미드나잇 그 킹덤 킹덤. 예, 그거랑 그게 예. 맞아요. 그 덴마크 영화였잖아요. 네네. 그 누구죠? 그 감독? 라스 폰 트리어. 아 맞아. 네. 저기. 네. 아니 그게 뭐 난리도 아니었어요. 네, 그때 그래서 막 영화 처음으로 이제 뭐 미드나잇 스크리닝 그러니까 뭐 뭐죠? 그걸 뭐라고 심야 상영. 예, 심야 상영하고 막 하여튼 그때 그랬는데 이제 이벤트 쪽이 아마 그 시나 이게 지자체에서 하는 영화제다 보니까 이제 그런 업체가 막 부도나고 막 이러면서 엄청 1회 때 뭔가 이제 어쨌든 내용적으로는 성공했는데 조금 뭐 예산이나 이런 거는 근데 저희도 뭐 고생을 많이 했죠 사실은 뭐 못 받은 것들도 있고 뭐 열심히 진짜 했던 것 같아요 그때 그러고 나서 이제 97년도에 이제 부산영화제 전 출판 쪽으로 계속 어떡하냐 출판 쪽 뭐 하여튼 그때 이제 국제영화제라는 게 거의 처음이었고 어쨌든 영어도 좀 해야 되고 뭐 영화도 좀 알아야 되고 막 이런 사람이 별로 없었잖아요 당시에는 그러니까 국제영화제라는 거에 이제 필요한 제가 뭐 그 당시로서는 좀 적합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도 없는 인재세요. 지금도 없어요. 저희 맨날 그런 사람 찾는데 못 찾잖아요. 친구를 찾아야 돼 먼저. 친구 힘들어요. 따라 왔으니까 친구를 찾아야 돼. 아니 그게 출판팀장이라고 하면 영화제 출판팀이 뭐 필요해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니거든요. 이게 출판되는 게 얼마나 많은데 그 영화제 기간에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당시에는 지금은 저희가 뭐 이메일이니 뭐니 이래갖고 그렇죠. 자료들 다 받잖아요. 근데 그때는 DHL 없었으면 영화제 못했거든요. 페덱스 DHL 그러네. 그때만 해도 그게 원활치가 않았던 사진 한 장 받으려고 해도 우편으로 받았어야 되는. 우편 저희는 처음에 그 가장 그 협찬사로 공을 들여서 겨우 모셔서 했던 데가 페덱스였어요. 그러니까 DHL, 페덱스 뭐 이런 곳들이 엄청 중요했는데 이제 지금은 사실은 뭐 그때에 비하면은 저희가 준비하기가 참 좋아졌는데 어쨌든 출판이라는 걸 제가 해보니까 그 영화 어쨌든 그 영화제의 그 모든 재료 요새 우리가 선재라고 부르는 그 모든 자료들이 다 돼야지 사실 출판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 당시에는 특히 그러니까 뭐 사실은 뭐 1회 때는 제가 뭐 막 그걸 너무 원해서 막 그걸 했다기보다는 이제 하다 보니까 계속 이제 그거를 맡아서 하게 된 건데요. 어쨌든 그 굉장히 힘들었죠 1회 때는. 왜냐하면 자료들 시간이 우선은 부족하고 굉장히 방대했고 그 양도 경험 있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 정말 그때는 막 한 보름을 집에 못 들어갔던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지금 같으면 난리 났다.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 그때는 저는 이제 즐기는 사람 입장이었는데 뭐 1회 때 2회 때 부산 영화제 또 다 저는 이제 1회 때부터 다녀봤었는데 그냥 하는 것 자체가 너무 흥분이 돼가지고 맞아요. 그러니까 뭐 거기서 뭐 물론 여러 가지 또 이제 뭐 좀 뭐 미스도 있고 막 그랬죠. 근데 그게 다
용납이 되고 그냥 아이 뭐 그럴 수 있지만 이런 분위기였거든요. 그때는. 그렇죠. 판단하는 것 지금은 자체가. 그렇게 일하라고 하면은 네. 누가 사실은 우리가 집에 가지 라떼 마. 뭐 할 수는 없잖아요. 네. 라떼는 그랬어 뭐 이랬는데. 15일 동안 집에 안 갔어. 아니 그것도 그렇고 네. 2회 3회 때도 그게 나아지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2회 3회가 아니라 이제 부천은 1회 하고 넘어가진 않고 부산으로 이제 넘어가서 부산에서 계속 했는데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게 뭐 누가 늦게까지 일해라 이건 아닌데 이제 내가 이걸 해내야 되니까 그걸 붙잡고 그때는 막 뭐 정말 새벽벌 보기 갈 때 막 부산에서 계속 그렇게 어쨌든 좀 약간 그런 식으로 일을 하다가 제가 이제 질문이 뭐였죠? 처음 영화제를 어떻게 된 거? 네. 영화제에서 일을 하시게 되셨나? 네, 그런 식으로 어쨌든 친구 따라 영화제 가게 되고 이제 계속 어떻게 하게 돼서 하다가 네, 그만하고 싶었는데 다시 또 하게 된 이 정도면 뭐 팔자련이 결국에는 영화제 운영의 그런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장인이 되신 아유 그거는 근데 저는 이제 이런 선배님들한테 많이 배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처음에 이제 영화제를 해야 된다고 이제 위원장님 말씀하셨을 때 영화제 놀러만 다녀봤지 영화제를 해본 적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되게 가볍게 생각했었어요. 그래 뭐 영화 틀고 집에 하면 되지 뭐야. 그랬는데 세상에 일단 퀴어 영화는 한국에 너무 없어가지고 다 해외에서 가져와야 되는데 일단 그 해외 세일즈사나 애들이 안 만나주는 거예요. 영화제 이름을 안 만나주는 거예요. 왜냐면 영화제가 듣보잡이니까요. 처음 만들어졌고 그래서 그 청년필름 이름을 만났었어요. 왜냐면 영화사 청년필름이 이제 그 과거에 많은 작품들 만들어서 해외에 많이 초청이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작품을 회사에서 대표님이 세운 영화제라고 하면 사람들이 미팅을 해주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그래서 이제 사실 그렇게 미팅을 했어가지고 작품을 가져오기 시작했었죠. 저 같은 경우도. 영화제를 할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해보셨던 거죠? 1도 안 했었어요. 진짜로. 그건 정말 1도 안 했었고 그리고 이렇게 오래 할 거라고 다들 비슷하게 생각하지 안 하고 근데 이제 어떤 면에서 이렇게 정우주 위원장님도 그러셨겠지만 이렇게 1부터 100까지 다 하게 되면서 애정도 생긴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애증? 아니 뭐 제 옆에 계신 분도 뭐 이렇게 오래 하겠어 이런 생각하고 시작을 했을 건데 뭐 그렇죠. 2007년? 전 6년부터. 2006년. 예. 거의 이제 20년 다 돼가잖아요. 근데 저는 그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제 그래도 영화 일이라는 게 굉장히 불규칙하잖아요. 일이라는 게. 그래서 뭔가 1년의 루틴을 만들기 되게 어려운데 주변 영화인 어른들도 봐도 그렇고 이 영화제를 작든 크든 뭔가를 하면 이렇게 어쨌든 1년의 루틴이 생기더라고요. 저는 제가 이렇게 이상해지지 않는데 역할을 해주고 있지 않는지. 그러니까 너무 내가 만드는 작품 세계에 빠져들 때가 있잖아요. PD도 그렇고 영화를 만들다 보면 그 사실은 하나의 작품을 만들 때 애니메이션도 그렇죠. 굉장히 오랜 시간과 공과 품이 필요하고 막 온갖 우여곡절이 있는데 그 속에서 어쨌든 나의 일상의 패턴 유지하는 게 사실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이 영화제라는 거지 1년에 한 번씩 어쨌든 특정 기간에 딱 열리고 이걸 위해서 제가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저한테 주는 장점은 딱 그런 것 같아요. 앞으로도 한 10년은 더 하실 것 같네요. 저요? 그렇게가 좋아요. 타고난 영화제 일인 것 같은데요. 아니 이게 딱 보면 말씀 저렇게 하셔도 앞으로 한 10년은 거뜬히 하실 것 근데 일단 같은데. 저는 월급을 못 받고 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또 그래서 제 자리에 월급을 만들어 누군가를 주려면 좀 시간이 필요한 건 맞아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이제는 안 할래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예전엔 진짜 그냥 주기를 받을 그냥 그만두자 되게 생각 되게 많이 했던 시절도 있거든요. 오히려 책임감 때문에 이제 이거를 만들어 놓고 이제 물려줘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뭐 그런 거 같아요. 뭐 이제 여기 계신 최유진 위원장님과 정우주 위원장님도 그러시겠지만 이렇게 어쨌든 무에서 유를 만드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영화제가 어느 단계까지 갔을 때의 그 보람이란 건 확실히 있거든요. 그리고 그것까지 만들기 위해서 각종 뭐 지원금도 뚫고 이러면서 뭔가 시스템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제 늘 막 여기서 내가 조금만 더 하면 내 급여가 나올 것 같아 생각합니다. 어리석은 생각을 하면서 계속 몇 년씩. 그것도 되게 충분히 맞는 말씀이시고 되게 일리 있는 말씀이신 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처음에 이렇게 시작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뭐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 좀 그렇게 어렵진 않을 수 있어요. 저도 이제 2005년에 이 서울 인디 애니 페스트 처음 할 때 했는데 그때는 정말 아무 생각 없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막 야근하셔도 그렇게 힘든 생각 안 하셨죠? 저도 한 달을 집에 못 가다시피 하고 막 씻고 나오고 막 이러기만 했고 뭐 영화제 기간 동안에는 뭐 거의 먹고 자다시피 했는데 그때는 말씀하신 대로 뭐 힘들다는 생각이 아니라 이거를 끝내야 돼. 그때만 해도 또 테이블로 공수해 가서 틀고 막 이러던 시절이잖아요. 그렇게 넘어갔는데 문제는 그 다음 연도엔 저희가 못 하겠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공부한다는 핑계를 대고 도망을 갔죠. 도망갔을 때 이분이 이제 오신 거예요. 어머. 잘하신 거네요. 이분도 잘 모르고 오셨지. 어떻게 보면 이제 약간 좀 그랬죠. 아무 생각 없이 저도 아무 생각 없이 네. 영화제를 그래서 제가 영화제가 다 알면 못 시작하는 거 같아요. 맞아요. 알면 시작 못 하죠. 네, 진짜 아니 못하는 보이는 것보다 정말 일이 많아요. 네. 왜 이런지 우리는 맨날 만나면 이제 해보면 이제 왜 일이 많은지 영화제는 아는데 왜 이렇게 일이 많지? 네. 왜 일이 많은 하기 거예요? 전까지는 왜 그런지 모르잖아요. 왜 많은 거예요? 사람들은 근데? 모르실 거예요. 이제 영화제를 진짜. 와서 보기만 하는 분들은 거기 현장에서 벌어지는 네, 일들만 보면 맞아요. 그냥 영화관에서 영화 트는 거는 네. 늘 원래 영화관에서 영화 트는 거고. 그러니까 그냥 뭐 사람들 와서 이제 네. 입장하고 인사하고 그냥 뭐 들어가고 나가고 이거 하는 건데 뭐 이렇게 일이 많다고 하지?라고 생각하겠지만 정말 해보셔야 됩니다. 해봐야 해보기 돼요. 전에는 네. 몰라요 왜 일이 네. 많은지. 그렇죠.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그 손길이 안 닿으면 뭐가 맞아요. 이렇게 되질 않아. 네. 다른 일도 마찬가지긴 하겠지만 이건 또 정말 짧은 시간 안에 모든 걸 다 이렇게 집약해가지고 이렇게 치러내야 되잖아요, 행사를. 그러니까 이게 되게 어려운 작업이에요. 네, 맞아요. 그래서 예전에 저 감사 그때 이명박 정권 시절에 감사 받을 때 감사원에서 뭘 지적했냐면 저희가 집행위원회 회의를 하잖아요. 아, 왜 이렇게 회의를 자주 하냐는 거예요. 그냥 한 달에 한 번 아니 그 영화제 하기 전에 한 달 전에 한 번 하면 되지. 그래서 정말 너무 어이가 없는 거죠. 진짜 모르는구나. 진짜 모르는 거지. 네. 이 영화제를 준비하는데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과 이 노력들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그쵸, 그냥 뚝딱 이렇게 하면 되는 건 줄 아는 게 정말 보통 그렇게 생각들 많이 하실 거예요. 사실 뭐 저는 작품을 하시는 분들도 잘 모르실 거라 생각해요. 감독님들도 그렇잖아요. 이제 PD로 이제 하셨을 때 PD로 굉장히 오랫동안 일을 몰랐죠. 하셨지만 영화제 일이 이럴 줄은 모르셨던 거잖아요. 알았으면 아마 시작하기 전에 도망가시고 네, 뜯어 말렸거나 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저는 다행인 게 이제 조금 이렇게 뒤에 있는 걸 좋아하는 성격이라 가지고 나서는 것보다는 이렇게 딱 영화제 직전에 모든 세팅을 꺼내놓고 그렇죠. 그대로 굴러갈 때 희열을 약간 변태적으로 느끼는 것 같아요. 이게 천직인데? 그게 아니라 이제 그냥 점점 타고난 영화제인. 천직이에요, 천직. 그러니까 PD로서도 그게 잘 맞거든요. 이렇게 프리 단계에서 철저히 해놓고 막상 본 제작이 들어갔을 때 이렇게 좀 착착착 굴러갈 때 약간 희열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조금 비슷한 마음으로 하지 않나 싶은 것 같아요. 이렇게 오래 할 수 있었던 비결은 그런 건가요? 아니, 근데 도리어 저는 제가 돈을 받았으면 이렇게 했을까 싶기도 한 것 같아요. 네. 오히려 어설프게 돈을 받았으면 네, 계속 제가 사실 다른 일은 그런 거 따질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것도 맞는 거예요. 비용 대비 이 일의 강도가 맞나 그래서 판단을 하면서 내가 이렇게 요만큼 할 텐데 이 일은 좀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지금. 맞아요. 네, 그리고 어쨌든 이렇게 그 관객들이 많이 올 때 기쁘잖아요. 그 맛에 그냥 계속 하는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 관객이 많이 온다라는 거. 이게 정말 이제 1회 때 저희가 막 예매하자마자 막 매진되고 그래서 점유율이 90%였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극장이 작아요. 근데 그래도 그건 되게 이제 막 진짜 막 6번 돌렸거든요. 영화제에서 6번 하는 거는 5번도 아니고 6번이었어요. 극장이 아무리 저희. 작아도 신생 영화제가 그렇게 하긴 쉽지 않아요. 너무 힘들지만은 너무 즐거웠던 것 같아요. 그때 또 한여름이었거든요. 저희가 처음 했을 때는 7월이었는데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관객 많이 올 때 역시 내가 영화 잘 봤구나 막 이런 거. 그랬는데 이제 뭐 맞아 그런 게 있지. 맞아 그런 게 있어. 그래서 관객들이 뭐 그렇게 채워줬을 때 기뻐할 때 즐길 때 진짜 영화제 하는 보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저도 이제 보면은 영화제 일할 때는 영화제를 즐기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되게 안 좋은 것 같아요. 일이 되면 이제 저희 힘들죠. 저도 막 이제 영화제 다 돌아다니고 이럴 때는 정말 부천 영화제 같은 경우에도 가서 뭐 장단편 포함해서 80편 보고 막 이랬어요. 열흘 동안 거의 정말 스케줄을 심해요. 와 대단하시다. 또 그런 게 있잖아요. 부천에서 트는 영화는 그때 아니면 못 봐요. 대부분. 맞아요. 지금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맞아요. 거의 대부분 영화가. 그러니까
악착같이 저희 봐야 같은 돼. 영화제든 다 그렇죠. 영화제 그렇죠. 때 말고 못 네. 보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서울 살 때는 정말 모든 영화제에 가서 내가 이때 아니면 절대 못 보니까 정말 악착같이 봤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저는 이 관점에서 그 OTT가 난리가 치는 음. 시대가 됐지만 여전히 OTT가 배급해진 영화들이 꽤 많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전 네. 프로그래밍 할 때 특별한 이유가 없는 이상 OTT 작품을 안 트는 것 같긴 해요. 아 음. 그거는 또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어. 예, 그게 여전히 관객들을 계속 많이 오게 하는 네. 힘인 것 같기도 하고. 또 뭐 OTT로 되면서 좋은 것도 아닌 게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예를 들면 뭐 DVD나 블루레이를 사면은 내가 사면은 그 소장하면서 언제든지 볼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OTT는 언제 서비스를 내릴지 몰라. 음. 근데 이게 한 2, 3년 전만 해도 그런 인식이 없었는데 최근에는 뭐저 같은 생각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 갑자기 이제 내려가면은 안 올라오거나 막 그런 경우가 많고 맞습니다. 디즈니 플러스 같은 경우에도 일부러 다 뺀대잖아요. 뭐 이렇게 걸어놓는 것 자체가 돈이 나가니까. 예, 그래서 뭐 일부러 다 뭐 상당수 작품을 다 철수시킨다고 그러고 오히려 되게 좀 손해를 많이 보는 상황이에요. 어떻게 보면. 저는 요즘 산업을 보면 OTT가 등장하면서 관객들은 어떤 장점을 좀 얻었는지 모르겠지만 나머지 전반적 산업을 봤을 때는 저는 OTT도 돈을 못 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돈 버는 데는 넷플릭스밖에 없어요. 네. 제가 알기로. 그럼 그들이 뭔가 세금을 내냐 제대로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네. 물론 넷플릭스가 저희를 후원해 주시면 이런 얘기 안 하죠. 아니 넷플릭스는 근데 영화제 별로 호의적이지 않아요. 그쵸. 예. 일단 일할 인력이 없어요. 영화제 적대적이죠. 아니 그러니까 뭐 네. 이렇게 전략적으로 뭐 홍보의 플랫폼으로 뭐 예를 들어 칸 영화제, 부산 영화제 이런 데를 이제 거기서 뭔가 영화 상영을 자기네 오리지널들을 뭐 이렇게 하는 경우들은 있는데 이제 예를 들어 저희 같은 경우는 넷플릭스에서 만든 그런 셰프 영화를 뭐 이제 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뭐 다 가능하면 저희도 안 하는데 이제 필요했던 것들이 있어가지고 저 이벤트나 이런 것 때문에 근데 이제 막 별 이제 백을 동원하고 이래서 했는데도 기본적으로 원칙이 그런 것 같아요. 쉐어하지 않는 영화제는 중소규모 영화제들이 넷플릭스가 배급한 영화는 틀기 힘들. 너무 많잖아요, 근데. 아니 그나마 뭐 넷플릭스에서 자체 제작한 작품들은 뭐 서비스 내려가거나 그러지는 않죠. 근데 뭐 다른 OTT들은 그냥 뭐 수시로 뭐 없어지거나 막 설명도 없이 그냥 서비스 중단을 해버리거나 그러니까. 갑자기 OTT 시대 영화제들의 현황 뭐 이런 갑자기 주제가 되는. 아 이걸 좀 아셔야 돼. 이게 듣는 분들도. 근데 이제 확실히 모르겠어요. 프라이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충성 관객들이 저는 있는 영화제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옛날에도 보면은 뭐 서울 인디애니 페스트는 티켓 가격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저희는 지금은 7,000원, 그러니까 6,000원에서 7,000원 보통 올랐어요. 6, 7, 8, 6, 예전 6,000원에 7,000원 오르고 이제 뭐 8,000원 그런 가운데서도 제가 듣기로는 거의 만 원이죠. 정가 그 당시 극장 와. 예. 네. 그럼 굉장히 저는 할인 같은 거 적용 안 높이 하고. 평가합니다. 그러고 싶은데 그거는 진짜 예. 그거는 가능해야지 할 수 있는 그래도 거야. 점유율이 되게 높은 그런 영화제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굿즈가 안 팔려요. 굿즈 만들지 마요. 그럴까요? 근데 요새 뭐 굿즈가 대세라고는 하지만. 근데 사실 그 관객분들이 전 조금 알아주시면 하는 게 영화제들 만든 굿즈 진짜 제작비도 못 건지거든요. 못 건지죠. 그러니까 많이들 그러니까 사실 그 금액 그 영화제 판매하는 금액이 진짜 그냥 최소 실비지 무슨 이윤을 붙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많이들 사실 아니 그 서울 인디애니 페스트 같은 경우도 작년인가 재작년에 막 이제 굿즈 관련된 아이디어 뭐 회의를 했는데 집행위원회에서 뭐 레고를 한번 해보자. 근데 이제 그걸 결국에 못했어요. 왜냐면 단가가 너무 안 맞고 너무 높아가지고. 저희 레고를 한 건 아니지만 브릭했는데. 브릭을 했는데 그때 뭐 레고에도 막 알아보자 이랬는데 그게 단가가 너무 높아가지고 그러지 않았어요. 기본적으로 단가가 비싸요. 그게 일단 레고는 하기가 힘들고, 브릭은 그냥 그래도 어떻게 만들어서 했어요 작년에. 근데 뭐 그것도 뭐 어떻게 보면 많이 하진 못했으니까. 근데 전 우리나라 관객들이 이제 보는 눈에 되게 좀 뭐라 해야 되죠? 수준이 높아졌다 해야 되나? 그래서 굿즈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신 것 같아요. 그게 다 이 K-팝이 다 망쳐놓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저희 학과에도 많이 사실 해외 영화제 가보면 굿즈 K-팝 정말 뭐 하다못해 칸 국제 영화제를 가도 굿즈가 형편없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아니 왜냐하면 진짜 아이돌 그쪽에서 만들어지는 굿즈는 정말 공을 많이 들이더라고요.
보면은. 근데 어떻게 예산이 있어요, 만들. 비싸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 다 돈이거든요. 네. 돈이고. 저는 그 요새 환경을 네. 생각해서 뭐 우리가 지금 에어컨도 안 켜고 하듯이 아, 영화제에서 만들어지는 이 수많은 굿즈들이나 이런 기념품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저는 환경 오염의 또 하나의 소재가 아닌가.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래서 막 줄이기로 했어요, 저희. 그렇지. 정말 잘 포장을 잘하는. 네, 포장을 잘하는 게 아니라 네. 그냥 진짜로 이렇게 뭐 저희 원래 폴더 이거 뭐죠? 엘홀더. 엘홀더 만드는데 이것도 그냥 올해는 하지 말자. 저 잘 쓰고 있는데 에롤. 저 작년 거 재작년 거 좀 남아 있어서 드릴게요.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는 예산이 없어서 안 찍고 있어요. 남은 거 쓰고 있어요. 저희도 얼마 안 들던데요. 저희는 그냥 저희가 디자인해서 업체에다가 공장에다가 맡기면은 싸죠. 보통 근데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약간 소장 가치는 좀 없죠. 아무래도 뭐 디자인 공 들이고 그런 게 비용들이 조금 더 하지만 뭐 어떻게 보면은 저기 음식 영화제니까 뭐 그런 거 굿즈를 뭐 만들려고 하면은 또 좋게 만들 수도 있겠지만 그게 사실 공도 많이 들어가고 또 이제 비용상 문제도 있을 테니까. 저희는 뭐 만들긴 해봤는데요. 잘 안 팔려요. 네, 진짜 안 팔려요. 근데 굿즈 많이 팔려갖고 뭐 어차피 굿즈 많이 팔리거나 티켓 많이. 근데 보면 굿즈가 또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진짜 많이 안 만들었거든요. 그랬더니 또 굿즈가 없다고 또 지적을 하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아마 잘 안 사는 분들일 거예요. 그런 당시에. 근데 사실은 이제 영화제는 어쨌든 저희가 공적 자금 지원도 좀 받고 뭐 크게 작게 불만은 많은데 하여튼 그렇죠. 이렇게 받으면서 저희들이 또 이렇게 약간 뭐 시민이라고 그래야 될지 뭐 국민이라고 그래야 될지 이렇게 또 서비스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사실 영화제 오시면 굉장히 많은 거 얻어가실 수 있거든요. 특히 음식 영화제는 협찬이 엄청나요. 네, 저희는 좀 이렇게 무겁게 갈 수 있어요. 그래요? 아니 협찬사에서 돈을 좀 주시면 감사한데 다 현물로 돈은 어렵고 이제 현물은 그래도 좀 풍족하게 현물 주는 게 어디예요? 받는 편이라 저희가 그래도 이제 영화제 오시면은 이렇게 작년에 한아름 육포 맛있던데. 보여? 거기 육포랑 그 치즈 육포를? 맛있었어. 와. 육포 뭐 치즈. 그리고 뭐 각종 그 양념장 같은 거 있잖아요. 양념장이요? 네, 그런 거. 뭐 되게 예전에 그 화장품도 있고. 저희가 샘표에서 샘표요? 야 정말 저 받았는데 특화된 거기서 협찬이에요. 요새 이제 이렇게 김치 양념 뭐 이런 거라든지 어쨌든 반찬 만드는 양념 같은 거 만들어서 좋더라고요. 그런 거 이렇게 드리고 뭐 하여튼 오시면은 저희는 되게 많이 드리는데 맞아요. 관객 이벤트가 되게 잘 돼 있는. 그래서 많이 안 오니까 음식 영화제가 일정이 언제라고? 저희 10월 11일부터 19일까지. 날씨도 딱 좋을 때네요. 그러니까 저희 남는 것 좀 우리 주시면. 남는 걸 달라고? 영화를 보러 오시라니까. 환경을 위해. 오시면은 한 개 더 드리는 걸로. 프라이드 가시기 전에 음식 들려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재고 처리하겠습니다. 거의 그 영화제 시점이 부산 영화제 끝나고 딱 직후네요. 약간 아까 이제 프라이드 얘기처럼 저희들도 약간 이제 고민을 그 전에 9월에도 했었거든요. 근데 부산 영화제 상영작이 걸리는 경우들이 좀 많았어요. 그러면 걸리는 걸 바로 이제 그러면은 틀려면? 부산에 가야 되니까 텀이 또 저희는 못 좋으니까.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산 이후로. 근데 부산이 떨어뜨린 작품조차 부산의 대답을 기다리는 작품을 안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들 부산에 가고 싶어 하니까. 근데 상반기에 영화제를 하더라도 상반기 같은 거 이제 전주 영화제가 걸려 있는데 전주 영화제가 떨어졌는데 또 부산을 기다리겠다, 또 부천을 기다리겠다 이런 식인 건 거죠. 그래서 11월이 되신 거예요? 네, 저희는 사실 그랬어요. 그래서? 네. 11월 첫째 주 하는 게 제일 깔끔하더라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모든 영화제가 다 종료된 시점이네요. 정리가 될 만큼 되고 조금 정리가 될 만큼 큰 되고 영화제는 다 끝나고 뭐 정상까지 다 끝난 시점이네. 저희도 마음 같아서는 그러고 싶은데 이제 저희는 음식 영화제다 보니까 좀 야외 행사나 이런 너무 거 또 추우면 안 돼요. 추워지더라고요. 사실 그래서 작년보다 일주일 정도 지금 당겼는데 작년에 야외 행사를 했거든요. 오히려 음식 영화제 같은 경우는 그런 것만 고려하신다면 9월달에 개최하시는 게 제일 좋겠네요. 9월 첫째 주, 둘째 주가 제일 좋죠. 근데 추석 전후해가지고. 근데 추석이 좀 이동이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게 날짜 정하기가 어렵고 부산 영화제 하여튼 전이라는 부분도 조금 부산 분들은 좀 모르실까요? 여기 자리에서 좀 우리 부산에서 빨리 좀 결정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산에서 오래 일하셨는데 좀 한마디 빨리 좀 결정해 주십시오. 저희는 부산 전에 하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부산 영화제가 올해 또 이래저래 또 막 부침이 많은 상태. 아니 서울 인디애니 페스트 같은 경우 사실은 부산 영화제 상관없잖아요. 저희 상관없게 하려고요. 네. 아니 저희가 프리미어다 막 이렇게. 그렇죠. 생각하고 여기는 밀어붙이니까. 뭐 저기 저희가 엄청난 또- 영화제인데. 저희 감독님들이 저희 대구 막 부산 되면은 저희 오세요. 멋있다 역시. 아니, 뭐- 부산 안 할게요. 이렇게. 아시아 최고 애니메이션 영화제잖아요. 저희가 그렇죠. 서울 인디애니 페스트. 그래서 역시 이제- 자세가 다른 것 같아요. 네. 저희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저 영화 하기로 했는데 부산이 떨어졌다고 안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 진짜요? 내년에 전주내겠다. 이게 약간 좀 실사 영화랑 또 애니메이션 영화랑 또 좀 좀 다른 근데 시- 정서적 이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네. 이제 막 보통 이런 막 영화 스태프들이 막 길길이 화를 내는데 이제 저는 또 저도 영화를 만든다 보니까 그럴 수 있다. 또 바로 생각을 하시고. 아니 근데 그거는 네. 그냥 빨리 받아들이는 게 마음이 편해. 아, 그치. 그거 그럴 어떻게 할 수 거야? 있죠. 스트레스 아. 받아. 그러니까 뭐 사실은 영화제가 어디서 프리미어를 하느냐가 중요하죠. 중요하긴 하거든요. 음. 그러니까 어디서 맨 처음에 소개되느냐. 음.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뭐 부산국제영화제 정도 되는 규모의 영화제는 뭐 칸, 베를린, 뭐 베니스 뭐 그런 계속 그쵸. 나올 것 같은데 네. 하여튼 그런 곳들은 사실은 프리미어가 많아야지 또 전문가들도 많이 가고 막 이런. 근데 이제 모든 영화제들이 다 프리미어에 그렇죠. 얽매일 필요는 없거든요. 어차피 그렇죠. 어차피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영화제 아니면 못 보는 영화제들이 많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부산에서 했다 하더라도 서울에서는 공개가 안 된, 뭐 부산까지 가서 보셨다면 모르지만 맞아요. 뭐 서울에선 처음 한 그래서 네. 신생 서울 프리미어도 생겼다는. 옛날에는 코리안 프리미어였는데 이제는 서울 저는 프리미어. 다음에 마포 프리미어 만들려고. 그건 조금 약간 심하신 것 같긴 한데 서울 프리미어 아니, 근데 정도. 사실 뭐 유럽이나 미국은 다 도시 프리미어 맞아요. 있고 예. 그 아. 구 프리미어도 다 있어요. 아, 그치. 서울만 해도 엄청 큰 도시고. 네. 아니 그럼 못 그런데. 보잖아요. 사실은 영화제가 너무 아까운 게 영화들이 그렇죠. 특히 전 단편들은 두번 영화제 했다고 안 상영하고서 하기에는 두 번 상영하고서는 그 근데-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어가요. 맞아요. 그 근데 상영을. 사실 저희가 갑자기 그 마포 프리미어 말씀을 생각난 게 저희가 2012년도인가 그때 말이 영화제 정말 상여의 수준인 규모일 때 그냥 재미로 종로 프리미어를 했는데 그때 심사위원 하시는 분 중 한 분이 이제 네. 저한테 이거 진심으로 쓴 거냐고 뭐라 하셨어요. 되게 아. 정색하시고. 아, 그래요? 그래서 약간 아, 또 그때 그런 것도- 또 이게 진지해지는구나 싶어서 이제 저는 왜 얼른 뭐가 뺐죠.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그게 뭐 어때서? 너무 장난스러운 거죠. 이게 아. 이렇게 사실은 진지하지 않. 영화제가 가져갈 어느 정도의 좀 진중성이랑 있는데 그게 너무 없어 보인다 이게. 이게 참. 네. 아, 저도 영화제 이제 좋아하고 이제 그러긴 하는데 네. 영화제 좀 양가적인 감정을 느끼는 게 네. 깐느가 사실 그런 게 제일 심한 영화제잖아요. 뭐 네. 건이 이런 거. 네. 근데 사실은 관객 입장, 그러니까 영화제가 왜 있어야 되나 뭐 이런 거 생각을 하다 보면서 결국엔 관객이 있어야지 뭐 영화도 있고 영화제도 있는 거잖아요. 크게 생각을 하면 뭐 많이 틀어지는 게 좋은 건데 어떻게 보면 좀 그런 부분에서는 좀 생각을 좀 할 여지들이 많은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 특히나. 그리고 또 그 영화제 흥행이 직결이 되다 보니까 더 네. 그런 것 같아요. 큰 영화제들은. 부산은 좀 굉장히 의식을 많이 하더라고요. 다른 영화제도 보면. 근데 뭐 아무튼 부산이 크고 이해할 수 하고 있는 감독 부분인 입장에서는 것 그러니까 같아요. 부산 영화제 네. 상영회 이러면 아무래도 다른 그쵸. 영화제 몰라도 예를 들면 그렇죠. 부모님한테 얘기하면 부모님 어떻게 보면 되게 이렇게 부산에서 대단한 해? 걸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저는 네. 커밍아웃을 부모님 부산 영화제에 모셔서 했어요. 아, 그러니까 그 정도 그 정도 권위가 있는. 그러니까 그 네. 지방에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네. 부산 영화제 개막식을 가보는 게 꿈이었던 거예요. 또 그래서- 그쪽 지역이 비슷하니까 네. 또 아들이 또 영화 쪽 일을 한다 그러니까. 네, 그래서 네. 그 전에 사실 제가 영화를 하면 양복 안 입고 다니니까 진짜 네. 얘기 못 하셨거든요. 넌 진짜 노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하긴 영화 뭐. 일하는 많이 하다가 저희 이제- 아버지도 비슷한 말씀을 하세요. 네. 너 도대체 뭐 하고 다니는지 모르겠다. 맞아요. 지금도 네. 직업이 있는데. 그러니까요. 네, 사실 논다고 생각하잖아요. 주변 사람 그러니까. 친구들조차 그랬어요. 저는 네. 친구들이 저한테 야 너 네가 무슨 일 한다 내 애한테 소개해야 돼 얘기하는 거. 네. 저 너무 황당해가지고 그때도 아니 나는 영화일 하고 있고 먹고 살고 있는데 왜 했더니 설명하기가 어렵다는 거. 그치. 모르는 사람들은 그게 무슨 일인지 모를 수 있어요. 네, 근데 네. 이제 그런 관점에서 전 부모님께서도 이제 뭐 제 남편을 소개할 때도 그렇고 음. 그게 되게 중요한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잘하셨네. 하여튼 대중적으로 어쨌든 그런 큰 영화제 가지는 힘은 아니 근데 있구나라는 또 거 인정합니다.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또 이게 되게 이게 아이러니한 건데 우리나라의
그런 부산 영화제 같은 명성을 갖고 있는 영화제를 또가 있다라는 게 또 어떻게 보면 또 되게 좋은 측면이 있어요. 큰 자산이죠, 어떤 면에서. 네, 또 못 보는 영화들 또 그런 기회에 또 많이 볼 수도 있고. 네. 갑자기 옛날 생각이 나는데 96년도, 97년도에 부산 가서 부산 97년도 혹시 가보신 분? 가봤죠. 진짜요? 갔었죠. 어려서. 저는 어려 보이시는데 2002년부터. 어려 보이시는. 아니 저는 그 부산 영화제 저보다 많아요. 그래요? 부산 영화제 1회 때 공각기동대 보려고 내려갔었고 부천은 퍼펙트 블루 보려고 갔었고 저는 되게 그러네요. 퍼펙트 블루 기억나네요. 그게 사실은 제 굉장히 큰 동인이었고 근데 가서 사실 그것만 볼 수는 없으니까 뭐 남는 시간에 영화 보자 그러다가 이런 좋은 영화 이게 볼 수 없는 영화 딱 그런 게 또 충격이었고. 저는 이제 2회 때 97년도에 처음 부산 영화제 1회 때는 이제 못 가보고 갔는데 그때 이제 유명했던 게 뭐 어디지 바닷가 해운대라든지 그 자갈치 시장 뭐 이런 데서 어쨌든 막 영화인들 이제 뭐 술 마시고 밤새 술 마시고 나서 지금 같으면 안 그랬을 것 같은데 그때는 또 막 아침부터 일어나갖고 영화 보러 가는 거예요. 다들 조식 먹고 티켓 끊어서 그러고 나서 이제 좀 있으면은 다 이렇게 거친 숨소리들 자고 있고. 아니 그때는 그 영화제가 아니면 그 영화를 못 보는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그런 지금은 강박이. 여러 가지 그래도 어떤 뭐 영화제도 많아졌고 하여튼 뭐가 OTT에서 소개될 수도 있고 빨리 배급이 훨씬 많이 되니까 그래서 이거는 진짜 안 보면 진짜 큰일 날 것처럼 그래갖고 막 그렇게 열심히 영화를 보러 다녔던 기억이 있네요. 저도 아예 콘도를 하나 잡았어요. 부산 갈 때. 네. 그 한국 콘도라고 지금 없어졌다는데 알죠. 그때 되게 저렴하게 거기가 지금 하루에. LCT 자리예요. 그렇구나. 네, 그게 없어졌다 그래가지고. 한국 콘도 그 옆에 그 대구탕 있고 아니 거기가 그렇게 쌌거든요. 맞아요. 싸가지고 거기를 아예 저희도 맨날 거기 있었어요. 네, 거기를 아예 그냥 열흘을 딱 렌트를 해 제가. 하면 이제 제가 렌트하는 걸 다 알아 주변 사람들. 그러면 부산 때 보이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럼 그게 숙소가 돼가지고 밤새 이제 술도 안 마셔. 왜냐면 술을 조금만 마셔야지 다음날 영화를 볼 수 있으니까. 근데 수다 떠느라고. 근데 수다 떨다가 자야 되는데 잠을 못 일어날 것 같아. 그러니까 그냥 새벽 6시, 7시까지 수다 떨다가 그때는 해운대 그 가서 바닷가 앞에 지금도 정비가 되어 있지만 다 포장마차가 쫙 깔려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못 가봐가지고 그냥 이렇게 걸어 집에 뭐 숙소 가는 길이든 나오는 길은 다 계속 만날 수밖에 그러니까 없는. 뭐 뒤에 뭐 송강호가 막 소주 마시고 있고 막 같이 뭐 해먹고 있어요. 전 조인성이랑 술 마신 기억이 제일 좋습니다. 배우들끼리 싸우는 것도 몇 번 봤고. 아니 저는 갑자기 누구 송강호 씨 봤다 얘기하니까 칸에 갔을 때 막 걸어 이제 좀 다른 거 막 걸어가다 보니까 저 차 안에 보이는 사람이 로즈마리 베이비 그 감독이 누구죠? 공포 영화? 아닌가? 갑자기 말은 시작했는데 이름이 기억이 안 나서. 저도 우리가 아는 그런 옛날 그 거장들 있잖아요. 그 되게 사람들이 어죠. 막 보이는 거예요. 그것도 남다르시겠다. 막 이렇게 지나가는데 코너 도는데 진짜 좀 큰 문제네요. 지금 이름이 하나도 아니요, 저는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저는 우리나라 관객분들도 그렇고 많은 뭐 영화인들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그런 큰 국제 영화제 한번 가보고 싶어하는 이유가 있다 생각하고 있고, 그렇죠. 저조차 이렇게 저는 이제 일 때문에 뭐 칸 영화제는 베를린을 계속 매일 가잖아요, 기본적으로. 근데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칸 영화제 갔었을 때 이제 톰 크루즈의 탑건이 이제 상영을 했었는데 프랑스 정부에서 전투기를 띄우더라고요. 진짜? 왜요? 톰 크루즈 왔다고. 톰 크루즈 왔다고? 네. 탑건이 그 정도야? 네, 근데 정말 이렇게 막 다 샴페인 터트리면서 이제 그런 경험을 사실 할 수가 없잖아요. 톰 크루즈를 앞에서 보면서. 진짜 확실한 퍼포먼스. 네, 톰 크루즈를 보면서. 그러니까 물론 우리는 많이 오시지만 이제 그런 또 장소에 보는 느낌도 다르긴 하죠. 저는 뭐 이것도 뭐 개인적인 얘기이긴 하지만 제가 그 다르덴 형제 감독님들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올해 전주에 왔다는 걸 늦게 알았어요, 제가. 정말요? 그래서 예매를 하려고 그랬는데 이미 예매가 끝난 거야. 그게 뭐 보니까 뭐 엄청 빨리 그게 됐대요. 그래서 그분들을 못 뵌 게 옛날 같지 않아.
그치. 옛날 같았으면 가서 줄이라도 섰겠지. 내가 그러면 내가 영화를 못 봐도 내가 그분들을 봐야지. 위원장님 통해서 초청장 좀 달라고 하시죠. 제가요? 그럼 초청장 없어요, 저도. 네. 전주 영화제요? 이분은 네. 다르덴이 누군지도 모르고. 저 다르덴 영화 봤어요. 진짜? 놀랍게도 내가 다르덴 형제 영화는 어떻게? 봤어. 아 어떻게 우리나라에 봤어? 다르덴 형제 감독님 영화가 거의 다 옛날에 개봉했어요. 그 아들 근데 거기 심지어는 그 아들을 봤단 말이야? 그 대학로에서 했잖아요, 그거. 심지어는 그 거기 아들을 뭐지? 대학로에 나도 하이퍼텍 거기서 봤는데 나다에서 나도 그걸 거기서 처음 봤는데 학교를 근처에 나왔고요. 저기 어떻게? 저기요, 저는 그런 영화를 주로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학교 근처에 천만 영화 안 봤어, 하이퍼텍 천만 영화를. 옛날 동성 아트 센터가 그러니까 저도 하이퍼텍 나다에서 봤어요. 네, 그 옆자리에 정성희 씨 앉아 계셨고 그 아들이란 영화 볼 때 영화사 진진이 좋더라고요. 꾸준히 다르덴 거 많이 하셨고 저는 사실 그때 그게 충격이었거든요. 그때 그 영화를 봤을 때 어떤 충격이었냐면 영화를 극영화를 저런 방식으로 만들어도 충분히 울림이 주고 심지어는 전율이 그러니까 배경음악조차도 거의 절제된 상태에서 영화가 제작이 된 작품이잖아요. 전 너무 놀랐어요. 근데 이번에 전주영화제 개막작이었던 그 빅토리아 저 로키타 잊어버리기 같은 전에 빨리 경우도 말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누구 봤는지 이게 지금 제가 시간을 끌고 있는 건데 제가 누구 누구 봤는지 아까 말한 건 로만 폴란스키 로만 폴란스키 감독 그분도 이렇게 차에 이렇게 걔네 음. 운영하는 차 있잖아요. 네. 의전이 되게 의전 무지. 잘하니까 그 딱 지나가 딱 그분이 있고 그리고 데이비드 크로넨버그 머리가 이렇게 딱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켄 로치 감독. 켄 로치. 이렇게 코너 지나가다가 켄 로치 아는 척을 할 수는 없고 제가. 아니 뭐 다 호명되는 팬이에요, 이렇게 분들. 하면. 그런 분들 이렇게 만나니까 네. 저는 되게 켄로치 감독이 반갑더라고요. 제가 켄 로치 감독님 가지고 논문도 쓴 적이 있는데. 정말요? 너무 좋아가지고. 뭐 너무 지금 네. 너무 바쁘신 거 너무 바쁘신 분 같은데요. 아니 그분은 워낙 이쪽에서 레전드시잖아요. 켄 로치 아무튼 그 감독님은. 네. 그런 뭐 최근에는 진짜 뭐 코로나며 뭐 예산 문제며 이래갖고 뭐 출장을 못 갔는데 그 생각이 나네요.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칸 같은 데는 사실 가면 힘들어요. 한 영화제 너무 뭐 힘들어요. 사람들 한상과 달리 일하기엔 정말 힘들어요. 뭐 제가 뭐 방송 팟캐스트를 들으니까는 그 CNN 기자분이 가셨는데 짐 자무시를 실제로 봤대요. 거기서 진짜 엄청 좋아하시는 분이 원래부터 좋아하셨는데 짐 자무시 뭐 영화에 뭐 영향을 받아가지고 뭐 만든 영화를 보고 나오셨대요. 거기 뭐 자막에도 그렇게 처리가 됐었대요. 그래서 나왔는데 딱 거기 앞에 짐 자무시 감독이 있어가지고 비현실적인 느낌, 이게 실제인지 아닌지 막 그랬다고. 많이 바뀌었을 사람 얼굴을 못 알아봐서 영화제에 가도 아니 그런. 짐 자무시만 해도 딱 이게 딱 보면 알아요. 지금 뭐 완전 똑같 비슷하신가 모르겠네. 그러게 1990년대 인기 있었던. 그렇죠. 진짜 오래된 분이에요. 그래서 막 그런 생각 들고 진짜 방금 전에 호명하신 감독님들은 다 어떻게 보면 레전드잖아요. 뭐 그렇죠. 호불호도 있고 약간 좀 구설수도 있고 한 분들도 있지만 어쨌든 폴란스키 감독이 어쨌든 지나 되게 싫어하시는 분이 있어요. 하여튼 특히 제가 본 건 어쩔 수 없잖아요. 엄청 싫어하시는 분이 있더라. 근데 있을 수 있죠. 근데 저는 다른 거 떠나가지고 그분 영화는 정말 잘 만드시는 거예요. 아니 영화 예술가 좀 분리해서 생각할 필요도 있는 거. 근데 그게 또 약간 분리가 또 안 되는 경우도 우리가 있어요. 이제 우리 방송의 입장과 뭐 있는 사람들 입장과 다를 수 있으니 그런 얘기는 뒤로 넘기고. 뭐 어찌됐든 근데 켄 로치 그쵸. 그렇구나. 안타깝다. 저는 제가 만나본 사람 중에서 가장 제가 개인적으로 자랑하는 분들 움베르토 에코. 진짜요? 강연을 들었어요. 너무 멋있어요. 저는 곤사토시. 저도 뵌 것 같은데 그분 부천 1회 때 오셨던 것 아니 같은데 그분은 예전에 그랬을 수 있죠. 부천에서 하여튼 한국에 거 아니에요? 한 번 오셨었는데 부천 아니야 시카푸에서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물론 지금 돌아가셨지만 갑자기 왜 이렇게 만난 사람 자랑 얘기로 얘기로 넘어가지 말고 녹음에 도움되는 얘기를 하는 거. 아니 오히려 이런 얘기를 더 좋아하실 수 있어요. 정말요? 죄송해요. 저희가 막 누구를 만났다 막 이런. 뭐 그러니까요. 제가 만난 사람 관심 없겠지만 더 많아요. 움베르토 에코는 언제 만난 거예요? 그럼 뒤에 술자리에서 얘기를 해볼까요? 술자리가 있나요? 깜짝이야. 책 잘 안 읽는데 읽었네요. 그 책, 그래요? 그분 책 읽은 것 같아요. 저도 영화 잘 안 보는데 켄 로치 감독 영화는 봤어요. 켄 로치. 저 켄 로치 감독 거는 거의 다 봤어요. 되게 보기 힘든 감독님 건데 다. 그치. 제 취향이 그래서 그런 거죠. 영화제 뭐 이런 얘기하다 영화제에서 어떻게 일을 하게 되는지 이런 얘기하다가 지금 여기까지 흘러간 거죠, 막. 네. 그러네요. 뭐 여기 사실 우리 녹음 기획에는 뭐 그런 내용도 있어요. 뭐
성공적인 영화제를 위해 필요한 요소. 너무 어려운 거 아니에요? 아 근데 되게 또 너무 쉬운 것 우울해질 것 같은데요? 같아가지고 분위기. 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 뭐죠? 돈? 예산? 예산? 돈 예산. 예상. 아니 물론 뭐 가장 기본적으로는 예. 맞아요. 어쨌든 너무 중요하죠. 근데 예산이 많다고 해서 꼭 좋은 영화제를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서. 네. 그렇죠. 예산. 근데 그쵸. 뭐랄까 필요 불가결한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긴 하죠. 사람이죠, 사람. 사람. 그리고 그렇죠. 저도 네.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프로그래머? 프로그래머? 프로그래밍. 좋은 프로그램. 좋은 프로그램. 좋은 이건 제가 영화가 있으면 준비했어요. 아니 이걸 기획안 보내드린 뒤로 계속 아니 저는 이제 이 기획안을 제대로 보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계속 저한테 문자 주셔가지고는 심지어는 이 기획안이 어렵다.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냐. 기획안이 그 진행자들한테는 한 번도 컨펌 되지도 않은 상태로 그냥 공지가 됐어요. 아, 이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저희는 항상 아니, 그러니까. 근데 뭐 거의 나온 것 같아요. 근데 그쵸? 이게 예. 보면은 또 다 중요한 내용들이 여기 적혀 있어서 아, 이런 핵심을 다 얘기는 해야지. 찍어주셨더라고요. 이런 얘기는 해야지 이런 거라 바로 또 수긍을 하고 우리 보통. 저는 네. 사실 큰 준비 안 하고 오는데 계속 여쭤보셔가지고 네. 준비 안 하고 오셔도 돼요. 막 이러는데. 아니, 돈이 중요한 거는 어쨌든 한두 번은 할 수 있는데 아 그렇죠. 돈이 없으면 돈이 못하죠. 없이 돈이 진짜 없이 중요한 한두 번은 할 말씀하셨다. 수 있는데 한두 번 할 수 예. 있는데 이게 이제 지속 가능하게 되려면은 중요하죠. 돈이. 그 사실 뭐 예. 부산 영화제나 부천 영화제나 뭐 전주 영화제 이런 영화제들도 그 뭐 처음에 시작은 막 이제 막 의기투합해서 막 이런 분위기에서 했는데 그 중간에 굉장히 여러 가지 가정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돈 때문에 여러 가지 가정들을 거쳐가지고 어찌됐든 지금 이제 상황으로 안착이 된 거잖아요. 뭐 저는 지금도 그게 잘 안착이 된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매년 네. 거기까지 갈 필요 없고. 왜냐하면은 그래도 뭐 지자체에서 이렇게 주최하는 영화 저희들은 좀 다른 것 같은데 우리 네, 지금 네. 오늘 3대 영화제는 3대 영화제. 그런 의미에서 네, 괜찮은 것 같아요. 다른데 네, 서울 3대 영화제. 네,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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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같은 의존되지 경우는 않는. 사실은 이렇게 지역 홍보를 위한 그렇죠. 약간 뭐 좋은 도구로서의 뭐 영화제 출발들이 있으니까 사실은 뭐 저희 같은 독립 영화제들이잖아 저희는 그러니까 아주 저예산 독립 영화제 그런 경우하고는 많이 다르게 그래도 굉장히 안정적인 편이죠. 그러니까 아마 저는. 이거 들으시는 분들 중에 그 영화제 그 예상 규모랑 저 영화제 예상 규모를 만약에 아신다면 기함을 하실 거예요. 저 예산으로 가능하구나 막 이렇게. 저희는 심지어 저희 영화제 집행위원장 자리를 조금 탐내시는 몇몇 감사한 분들이 계셨었는데 네. 그 예산 듣고 안 하셨어요. 감사한 분들이네 정말. 그럴 수 있죠. 저희는 정말 어머 드디어 나타났다 이러면서 빨리 아. 넘겨야 할 마음에 했는데 예산하시고 할 사람이 없어서 하는 건가요? 집행위원장을 하면 뭔가 생길 거라 생각하지만 안 생긴다는 거. 네, 그러니까 그치. 사실은 진짜 이렇게 정말 그래서 대단하신 것 같아요. 집행위원장 계속 하시는 분들 자체가. 그렇죠. 아니요, 네. 뭐 월급 안 받고 프로그램 하시잖아요. 네, 뭐 어떤 의미에서 더 대단하신 건데? 아니 근데 그런가요? 대부분 그렇지 않나요? 네. 대부분 안 그런가요? 받고 일하는 이 서울에 있는 독립 영화제들. 이게 자꾸 폐를 저희 그렇지 않아요? 서울 국제 음식 독립 영화제로서 대표셔서 그래, 대표셔서. 돈 못 받고 사실 이래요. 이 설립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렇죠. 뭐 설립한 이런 사람들은 사람들이 돈못 많고 받는 것 같아요. 받아도 이제 딴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일을 많이 그 해야 사실 되는. 두 분은 지금 다른 일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네. 뭐 또 두 분 다 대표시잖아요. 대표시죠. 네네. 네. 그렇게 하고 있고. 뭐 제가 알기로는 영화제가 영화제로서 제 사회 생계를 책임지진 않죠. 영화제가 수익이 나서 뭔가를 할 수가 불가능하죠. 없는 사업이기 예. 때문에 사실은 맞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 막 왜 영화제 수입 이런 얘기 하지만 제가 맨날 간단하게 계산을 해보자. 영화관을 대관해야지 어쨌든 영화제를 할 수 있는데 영화관을 대관하는 대관료가 예를 들면 티켓값을 기준으로 한다고 했을 때 사실 영화제에서 티켓은 훨씬 더 저렴하게 보통 팔잖아요. 보통 일반 그쵸. 영화 네. 티켓보다 뭐 반에서 뭐 이렇게 팔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반값이죠 거의. 거의 6-7천 원이면은 반값인데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이거를 그렇게 되고요. 매진이 돼도 영화관 하나도 빌릴 수 없는 돈이다. 지금 입장 수익 외에는 다른 수익이 없는데 영화제는. 예전에 비슷했는데 어느 순간에 확 벌어져가지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영화제를 통해서 뭔가 이 영화제가 수익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얼른 생각을 깨셔라. 이게 생각을 해봐라. 안 된다. 어떤 계산이 뭐 안 하다못해 나온다. 솔직히 뭐 메이저 영화제라고 뭐 할 수 있는 뭐 부산 영화제 이런 것도 뭐 안 되죠. 티켓 그 수익으로 안정적으로 지원이 급여를 없으면. 받는 분들은 거기서 극소수잖아요, 사실. 다 네. 단기 스텝이고 네. 제가 알기로.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게
정말 고학력들이거든요. 다 보면 여기 영화제 일하시는 분들 다 고급 인력이야. 고급 인력인데 다른 사람한테 네가 저기 이거 주고 너 이 일을 하라 그러면 아무도 안 할 거예요. 그만큼 이 일을 좋아하시니까 영화를 좋아하고 하니까 하시는 분들인데 이게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 안 좋은 거죠? 지금 영화제 뭘 물어보시는 거죠? 그런가? 아니 근데 모르겠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나머지 스태프들은 그래도 최소한의 정확한 대우를 받으면서 일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었고 그 과정 속에 있는 거죠. 저희 그렇죠. 같은 경우는. 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누군가의 뼈를 갈아넣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그렇죠. 거 쉽지도 않고 네, 그거 맞아요. 다 생각도 안 하고요. 저희 여기 뭐 솔직히 여기 계신 세 분만 뭐 이렇게 좀 금전적으로 뭐 이렇게 그 영화제 자체적으로 이렇게 그 좀 어떻게 보면은 드리는 노력에 비해서 좀 이렇게 힘드신 거지. 사실 뭐 이렇게 하시는 스태프분들은 뭐 제가 알기로도 다 어느 정도 딱 그 기준에 맞춰가지고 다 지급이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문제는 그거를 안정적으로 길게 가져가야 되는데 그쵸. 그게 이제 항상 고민이신 거니까. 네. 네. 참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아요. 보면 영화제가 참 되게 이제 즐기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되게 화려하고 되게 좋은 것만 보실 텐데. 영화제가 이제 너무 많다 막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사실 이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 극장 독과점도 되게 심하고 네. 영화들이 사실상 뭐 한국 영화 뭐 1,000만 관객 이런 얘기 하지만은 정말 극소수 손가락으로 꼽는 영화들만이 그렇죠. 개봉을 거의 못해요. 한국 영화들도 그렇고 뭐 그렇죠. 네. 해외 영화들도 사실은 상업적인 것이 확인돼야지만이 뭐 음. 상업성이 확인돼야지만이 배급이 되잖아요. 국내도. 그 코비드 네. 상황이 벌어진 이후로 제가 알기로도 지금 한국 영화가 몇십 편이 지금 아직 극장에 걸리지도 못하고 있거든요. 뭐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뭐 뭐 그렇긴 한데 뭐 그러니까 만들어지는 그런 영화들이 어쨌든 그런 제대로 관계가 독립 영화라든지 만들 수 없었죠. 예술 영화라든지 뭐 어쨌든 한국에 배급되지 않지만 되게 좋은 영화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틈새 지금 부족한 것들을 사실 그런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다양성, 영화 다양성을 이렇게 뭐 충족시켜 영화제들이 큰 그런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 그런 생각도 했어요. 아예 상서 영화관 이런 거 있잖아요. 그 1년 내내 영화만 트는 그 상서 영화관 있어가지고 로테이션 하는 거야. 뭐 열흘 단위씩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부산 같은 경우에 네. 영화의 전당이 네. 그런 역할들을 좀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거긴 나름 하고 있죠. 이제 지원하는. 시네마테크 전용관 설립이 추진되고 있다가 조금 지금 약간 애매한 상태에 그게 원래 완공됐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쵸. 올해? 네. 제가 알기로는. 근데 이제 뭐 정권이 네. 바뀌고 하면서 아마 어려움이 건물은 있는 거의 다 지었을 건데 제가 알기로는. 그런 사실 그 공간도 되게 중요한 문제인 것 같긴 해요. 맞아요. 대관비도 사실은 참 그러니까요. 맞아요. 그래서 힘들고 서울시에서 그런 거 해서 진짜 대관만 해줘도 아니 뭐 상설로 그런 영화관 시설만 있어도 로테이션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짜만 뭐 서로 이렇게 조정해가지고 그러면 훨씬 더 다양한 뭐 주제 영화제 뭐 영화들이 틀어질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그 뭐 나름 또 시네마테크의 그 기능을 또 할 수도 있고 뭐 물론 그 기능을 하는 서울아트 시네마가 또 별도로 있기는 합니다만 뭐 좀 그런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오히려 저는 영화제가 많다라는 건 나쁘진 않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게 지속 가능하다라는 그런 부분에서 항상 조금 숙제인 것 같아요. 네, 그런 게 그러니까요. 저희가 사실은 이제 제가 아까 뭐 10회까지 과연 뭐 이런 얘기를 한 것도 이제 항상 그 너무 이게 네. 지금 음식영화제가 제일 어리잖아요. 이 안에서는 사실은 네. 제일 경력이 많으신데 그러니까 너무 고민이 많은 네. 사실은 막 버티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매년 이게 지원을 받는 것도 쉽지 않고 네 매년 그리고 이제 지금 어쨌든 뭔가 경제가 좋지 않은 가운데서는 제일 먼저 깎이는 돈이 문화 뭐 이런 쪽이니까 사실은 전망이 밝지도 않고 그러니까 고민이 많은 시기이긴 해요. 저도 이 앞으로 어떻게 이걸 지속 가능하게 할 것인가. 네. 근데 저는 음식 영화라고 하는 주제는 뭐 굉장히 그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뭐 요게 힘든 시기만 좀 넘어가고 서울시 심사위원으로 들어갈 생각 없어요? 네?
나 좀 넣어줘. 나 그럼 내가 잘할 수 있어. 정말. 이런 분들이 들어가셔야 되는데. 이분이 보면은 전공 그 과도 애니메이션이나 영화과도 아니야. 진짜요? 들어갈 수 있어. 그러네요. 오히려. 저 전공이 엔터테인먼트 문화사회 학과예요. 문화사회학이에요. 문화사회학. 아니 전공보다도 지금 하고 있는 그치, 일이 엔터테인먼트 엔터테인먼트 학과 학과이기 있어. 때문에 빨리. 굉장히 심사위원회 제가 적절해. 두루치기가 가능해서 지금 서울시 예. 되게 적절한. 그거 어떻게 들어가? 그러니까 여러 군데서 저 많이 불려다녀요. 그래가지고 근데 두루치기가 서울시는 안 가능하니까 뭐 약간 좀 습기다시처럼 어쨌든 서울시는 좀 이 워낙 서울이라는 도시가 유명한 도시니까 네. 이게 필요가 없는 영화제들 지원금이 이제 상대적으로 다른 곳들에 비해서는 조금 많이 작죠. 적은 편이라 오히려 좀 박한 예. 것 같아 오히려. 맞아요. 그쵸? 맞아요. 서울이라는 좀 쉽지 않아요. 서울은 사실 홍보할 네. 이유도 없고. 네. 오히려 지방에 가면은 뭐 좀 여러 가지 필요성 때문에 뭐 지자체에서 또 네. 뭐 후원도 해주고 협찬도 해주고 뭐 네네. 보조를 해주는데 서울에서 한다는 게 오히려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어떤 측면에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네. 뭐 그런 영화제를 부침 얘기하셨는데 사실은 네. 저는 영화제를 많이 겪으면서 그런 지자체들이 네. 주최하는 영화제를 많이 해봤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참 힘들었어요 할 때는. 음. 근데 뭐 어떤 대단히 뭐 분쟁이 있거나 이랬던 건 아니지만은 근데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그런 거 있죠. 지원은 하되 간섭은 않는다 뭐 이런 그쵸. 거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말이 그렇지 그게 그렇게 되지 않잖아요. 아유, 예. 그럼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갈등들도 생기고 그런 것들 같은데 하여튼 좀 네. 네. 뭐 하여튼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래도 올해 영화제는 하지 않겠습니까? 네, 네. 잘 열심히 해야죠. 저희가 마무리할 시간이 되어가므로 네네. 네. 그래도 마지막은 좀 희망차게 올해 영화제 아. 뭔가 홍보 겸 뭐 아까 네. 일정이나 프로그램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지만 올해 영화제 오면 이런 부분들 좀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제가 좀 봤을 때는 얘기해 주시면. 일정이랑 장소를 딱 한 번씩 이렇게 다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뭔가 올해 영화제 해주시면. 오시면 이렇게 네. 느낄 수 있는 재미랄까 뭐 이런 기대해 보면 좋겠다 이런 거 있으시다면 음. 그런 얘기 좀 하시면서 마무리를 하면 어떨까? 서울국제음식영화제는 올해 9회 준비하고 있고요. 지금 10월 11일부터 19일까지 한국영상자료원과 상상마당 홍대시네마 그리고 뭐 그 앞에 있는 그 예전 주차장길 뭐 연장된 거기서 네. 아마 야외 이벤트도 저희가 하게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준비하고 있어요. 그게 빨리 컨펌이 안 나가지고 그 지역이. 근데 이제 우리 영화제는 올해 뭔가 특별히 막 그렇다기보다는 하여튼 오실 때 꼭 그 에코백을 들고 오시면 그렇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예. 저희들이 이제 저희 음식 영화는 이제 특별한 게 특징이 그 안에 메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음식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거랑 저희들이 하는 게 이제 매칭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뭐 인도네시아 영화 음식 영화를 보면은 뭐 인도네시아 그런 음식 관련된 뭐 선물을 준다거나 이탈리안 뭐 프랑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뭐 해가지고 이제 많이 선물도 많이 드리고 하니까 오셔가지고 좀 뭐 많이 이렇게 티켓 가격 그 이상의 뭐 늘 수도 있고요. 물론 그것만으로 부를 수는 없고 영화들도 다 되게 좋은 영화들 재미있고 좋은 영화들 많이 하니까 영화제 그 굉장히 아까도 저희 계속 얘기했지만 저렴한 티켓 가격에 영화를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거든요. 여러분들 그런 기회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화제 많이 와주세요. 와. 네. 네, 저희 서울국제 프라이드 영화제는 올해 11월 2일 목요일부터 11월 8일 수요일까지 일주일간 메가박스 성수점에서 열리고요. 저희는 그 영화제 기간 중에 이제 그 메가박스를 통으로 사용을 해요. 그래서 그 특히 주말에는 이제 사실 별개의 원래 행사인데 프라이드 엑스포라에서 저희가 박람회를 같이 하고 있는데 그 행사를 그 안에 공간을 다 써서 하거든요. 그래서 120팀이 넘는 다양한 부스와 전시를 또 함께 보실 수 있으세요. 야, 그래서 그것도 보는 재미가 있겠네요. 네네. 그래서 오신 김에 이렇게 영화만 보시지 마시고 그런 여러 가지 좀 구경도 하시면서 에코백 들고 오셔서 좀 이렇게 소비를 해주시면 받아가는 게 아니라 저희는 소비를 하셔야 돼요. 저희는 드릴 게 별로 받아가는 게 없고. 아니라 사야 돼요. 네. 근데 사실 한국에서 이렇게 이렇게 안정적인 공간에서 이렇게
다양한 성소수자 문화예술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사실 없거든요. 예. 그래서 그 오시면 여기가 뭔가 이렇게 우리나라가 맞나 싶은 느낌을 받는다고 사람들이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작년에. 작년 그게 제가 제일 듣기 좋았던 피드백이 그거였거든요. 뭔가 다른 공간에 온 것 같다라고 관객분들이. 그래서 원래 영화제만 오시던 관객분들도 있었고 엑스포만 오는 관객도 있었는데 그분들이 섞이면서 이제 체류 시간이 길어지신 것 같아요. 오셨을 때. 그거 되게 긍정적인. 네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실 작년에 좀 그 엑스포 장소가 원래 하기로 했던 데가 조금 이렇게 코로나가 나아지면서 대관료를 갑자기 올리면서 부득이하게 거기서 하게 된 건데 더 오히려 좀 더 시너지가 난 것 같아요. 오히려 그렇게 극장하고 동선이만 간소해지. 네네네네. 그래서 대관료는 더 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튼간에 이렇게 한번 한 공간에서 다양한 행사를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잊지 말고 오시고요. 그리고 뭐 장점은 이제 뭐 워낙 새 건물이라 가지고 이렇게 화장실이면 뭐 여기 좀 쾌적하긴 해요. 지하철에서도 가깝고 이제 지하철은 서울숲역입니다. 네. 그래서 오신 김에 서울숲도 구경하셔도 좋아요. 11월 1일이라서 적당히 서늘하면서 산책하기 좋습니다. 네. 정말 디테일한 그런 가이드까지 해주시고. 네. 올해 음식영화제에서 선물 받으시고 프라이드 영화제에서 영화 보시고. 그렇죠. 네. 어떻게 보면 딱 두 영화제가 시기가 많이 떨어져 있지 않아가지고 연말에는 이렇게 올 가을에는 영화제를 통해서 9월엔 또 인디애니 페스티벌 하네요. 네. 그럼요. 영화제를 통해서 좀 뭔가 다양한 영화들을 만나 보시면서 또 새로운 문화들을 또 이번에 경험하실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인디애니 페스티벌 진짜 해자 영화제 중 하나를 생각하는 게 티켓 한 장에 정말 다양한 작품을 볼 수 있어요. 한 번에 여러 편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사실. 저희 이번에 하는 섹션 중에 하나는 여러 편이 들어있는 섹션이 있어요. 저 솔직히 예전에 이제 왔을 때 티켓 한 장에 여러 편 볼 수 있습니다. 정말 계속 끝없이 보여줘요. 그래서 어디까지 보여주는 싶었거든요. 그래서 언니 이렇게까지 가성비 좋은 영화제가 있나 싶은 정도로. 감사합니다. 저희가 또 보면은 관객 또 점유율이 또 높은 편이에요. 또 그래서 이게 보면 티켓 값이 또 많이 또 작용하는 건가요, 저희가? 아니 뭐 티켓 값은 저는 다른 영화제들의 가격을 따르고 있고요. 비교적 그냥 비슷하게 더 올리고 싶었는데 지금 보니까 전주나 이런 데가 8,000원이더라고요. 그래서 8,000원까지 올리긴 부담스러우니 7,000원 계속 하자. 좀 올려주세요. 저희는 사실 11,000원을 올리고 싶어요. 8,000원 할래. 그러신가요? 올릴까? 8,000원에 조금. 이게 대관료 부담이 크고 사실 이제 영화제 예산들이 지금 올해 서울시 사실 지원 예산이 다 줄었잖아요. 지금 다 여기 다 예산이 줄어든 가슴 아픈 영화제 3대 영화제가 아니 그쵸. 가슴 아프기로 그러면서 3대 영화제. 이제 주요 영화제 서울 주요 영화제 3대 영화제인데 근데 그래서 약간 티켓값은 고민이기는 해요. 티켓값을 이제 올리냐 마냐. 그 사실 대관료가 또 많이 올라가지고 맞아요. 올해 또 특히 많이 오른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극장이 상황이 어려우니까 이런 행사에 또 좀 더 비용을 요구하는 것 같아요. 극장도 뭐 어쨌든 DC를 많이 해주긴 하는데 이제 그렇죠. 영화제들의 어떤 기대에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 9월, 10월, 11월 나란히 있는 새 영화제, 가을의 3대 영화제. 이것도 노린 건가? 가을에 또? 투어를 영화제 투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한 번 영화제 가서 또 즐거움을 느끼면 또 다음 영화제 이렇게 또 가시게 되잖아요. 이렇게 방송 들으시는 분들 많이 가주시면 좋을 것 같고 주로 이제 애니메이션 작업하시는 분들이 가실 텐데 오늘 이야기 들으시면서 내 영화를 한번 음식 영화제 내보면 어떨까? 그렇지, 프라이드 영화제 한번 프라이드 내가 그런 작품을 한번 만들어보면 어떨까? 이런 이야기들을 이런 고민들을 좀 해보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뭐 소감 한마디로 맞춰야겠죠? 그렇죠. 소감은 안 들어볼 수 없죠. 되게 뜬금없이 애니드 수다에 나와달라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제 섭외를 했는데 어떠셨는지. 소감이랑 아니 뭐 그냥 팟캐스트 전 처음이라서 그냥 좀 걱정을 많이 했는데 한번 들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전혀 걱정 안 해도 되는 두 분이 분이죠?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여튼 편하게 얘기한 것 같고요. 너무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이런 팟캐스트 계속 하시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닌데 참 존경스럽습니다. 여기 말 많으신 분 계셔서 어떻게 합니다. 저는 뭐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는 사람 협회에서 말이 많은 사람 있어야지. 섭외가 제일 쉬운 사람 협회에서.
저는 사실 오늘 되게 탐나는 인재시라는 이 말 많은 사람? 쓰세요. 너무 좋아. 필요한 데 있으면 데려다 쓰세요. 아니 뭐 제가 뭐 필요한 끊임없이 말하실 수 있으세요. 네. 장점? 네. 저는 특기? 뭐 이게 네. 그쵸. 예, 뭐 끊임없이 말할 수 있다. 하는 일이 그러니까. 아니, 제가 또 직업적인 그런 그것이 있어가지고 막아 뜨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 직업 있기 전부터 그랬던 것 같지만 수업하실 때도 그러신 거예요? 아 이게 제가 사이버 대학에 있으니까 이제 사이버 대학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 미리 찍어놓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이게 막아 뜨는 거에 대한 이 압박감, 중압감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 전부터 그러셨어요? 그럼 진짜 코로나 시대 네? 때 수업할 때 되게 어색하지 않으셨겠어요? 아. 이거 줌이로 뭘 하실 때 그렇죠. 뭐 저는 뭐 줌보다도 오히려 다 미리 다 찍어놓고 뭐 네. 이렇게 하는 스타일이라 뭐 그냥 뭐 코로나가 왔나 보다 하고 그냥 지나갔죠. 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예. 뭐 그랬는데 뭐 시대가 또 바뀌고 달라지니까 오늘은 제가 이렇게 별로 말을 안 한 것 같은 느낌. 아닌가요? 네. 말씀하세요. 소감. 네, 소감. 네, 저도 오늘 그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사실 이렇게 영화제를 홍보할 수 있는 참 기회가 생각보다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점점점. 그러니까 매체들의 영향력도 많이 떨어졌고 그리고 맞아요. 네, 그리고 SNS는 또 솔직히 이렇게 공을 들은 거 대비 별로 보이는지도 잘 판단도 잘 안 서고. 맞아. 요즘에 특히 그런 거. 네, 저는 이렇게 라디오나 팟캐스트 이런 게 여전히 너무 그래서 중요하고 소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꾸준히 해주시는 것만 해도 되게 많은 영화인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와.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어색하실 수도 있었는데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와주신 오늘 것만 해도 뭐 많은 이야기 들어볼 수 있어서 좋은 시간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영화제 얼마 안 남아서 바쁘실 텐데 화이팅 하시고 저희 또 영화제 때 그러면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애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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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니